Yeah.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카이로스 생산자 셀아빠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다이어리를 활용함에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다이어리 활용함에 있어서 이 5가지 어떤 계획을 짜거나 목표를 설정할 때 이 5가지를 기준으로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월등히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다이어리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이거에 대한 힘을 믿거든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바로 스마트라고 하는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인, 영어는 그냥 생략할게요. 예, 제가 뭐 영어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그냥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구체적인, 그리고 측정 가능, 그리고 행동지향적, 그리고 실현이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한이 있는. 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5가지를 뭔가 다이어리에 계획하고 실행을 하면서 이 5가지를 한다는 게 왜 좋냐면요, 이것 5가지가 합쳐지면요 그냥 같이, 그러니까 바늘 가는데 실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바늘이라고 하면은 실은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이라는 거는 출력이잖아요. 출력. 네. 그리고 계획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인풋이라고 할게요. 인풋. 네. 이거는 입력. 네. 요거는 출력.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그냥 간단해.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5가지. 구체적이어야 하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행동지향적에 실현 가능한, 그리고 기한이 있는. 예.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상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제 나눠서 빨리 할게요.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달력을 처음에 이용하시라. 달력. 예. 달력은 한 달치가 나오잖아요. 한 달. 그럼 한 달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걸 매일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력 사용할 때 저는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주간이나 뭐 일간, 겸업으로 이렇게 같이 활용하시는 것보다 그냥 달력만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아주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이 한 페이지에 한 달에 대한 모든 걸 볼 수 있고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페이지다 보니까 이 칸수가 넓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냥 자연적으로 핵심을 적게 돼요. 핵심, 내용. 중요한 일이 뭐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간 계획, 이 지금 달력의 좋은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달력은요, 시간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달력이라는 그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 네.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한 페이지라고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요, 양쪽에 펼쳤을 때 두 페이지가 보이지만 그걸 한 페이지로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면 펼쳤을 때 그 모양새가 그냥 한 페이지 모양새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 페이지에 보이는 그 면 안에 시간 계획을 짜는 건 거의 어려워요. 한마디로 그냥 성과 계획이라고 할게요. 성과 계획 위주로 짜야 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요, 목표를 세울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저는 실수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계획으로 세우는 거. 뭐 6시, 9시, 12시, 1시, 2시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6시에서 9시는 뭐 기상 후 뭐를 공부하고, 또 여기에선 뭐를 뭐 하고, 여기에선 뭐를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왜 비효율적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렇게 달력으로 하게 되면 간단하게 그냥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하는데요, 성과 계획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해야 되는 게 어떤 A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럼 A라는 목표를 썼잖아요. 또는 저 같은 경우는 A라는 목표를 금요일까지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쭉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했으면은 뭐 색깔 있는 걸로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못했으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 보세요. A라는 목표가 있어요. 이 A라는 목표를 여러분이 언제 하시면 되죠? 이 하루 화요일이라는 날짜에 여러분이 이 A라는 목표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6시에서 9시든 12시든 상관이 있나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간 계획을 세우지 마라고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달력을 많이 사용하면 좋은 게, 달력은 시간 계획을 그냥 이 한 페이지에 보여진 특성상 시간 계획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성과 계획으로 달력을 활용을 하시면 좋다. 예, A라는 게, 뭐 B라는 계획 쓰면은 B라는 계획도 그냥 그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했으면은 뭐 이렇게 체크, 이런 식으로. 또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색칠을 한다거나, 뭐 형광색으로 뭐 체크를 한다거나, 그러면요, 자 보세요. 뭐 B라는 계획 해가지고 체크 이렇게 갔는데, 아이고, 네, 체크 뭐 이렇게 체크했단 말이에요. 이날 못했고, 이날 못했고, 체크. 자, 이렇게 달력에 쓰면요, 자 보세요.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꼭 여기에다가 뭐 디테일하게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기에다가는 내가 목적과 결과만 체크해도 충분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은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예, 측정이. 내가 이번 주에 이 첫 주라고 칠게요. 이번 주 첫 주에 보니까 목요일 하루 내가 못했네. 근데 보니까 월, 화, 수, 금 4일은 했네. 그럼 4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주째 보니까 이 주에는 내가 빼먹지 않고 다 했네.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5번 다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달 내가 목표로 했던 걸 얼만큼 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 측정이 가능하고 행동지향적이냐라고 물어보시면요, 저는 제가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행동지향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기록하시면 행동지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간단명료하게.
A란 뭐 C라는 계획 그냥 썼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그냥 실행하시면 돼요. 다이어리에 쓴 것 그 자체가 행동지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동지향적, 그리고 실현 가능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보면은 이게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냥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현 가능한지도 알 수 있고, 기한이 있느냐 달력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제가 방금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뭐 D라는 계획이 있고 이렇게 뭐 일요일까지 해야 돼요. 보면은 기한이 있잖아요. 화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일, 기한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달력에다가 하게 되면요, 달력에다가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시각화예요. 시각화. 이 시각화라는 게 어떤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어떤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도표, 표 있잖아요. 어떤 기호, 이런 모든 게 이 시각화인 건데, 가장 큰 예가 다 그 마인드맵이죠. 마인드맵이 뭔가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방사 형태로 계속 뻗어나가면서 아이디어들을 적고, 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적고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마치 거미줄처럼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마인드맵이잖아요. 마인드맵이 왜 좋냐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풀어서 보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게 마인드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 거 가장 큰 장점이죠. 구체적이면서 측정 가능해야 되고, 행동지향적, 실현 가능해야 되고, 기한이 있는, 이렇게 다이어리를 달력만 잘 활용하셔도요, 이 스마트 목표 설정 기법을 그대로 의식하지 않더라도, 의식하면 너무 좋은 거고요,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시간 계획이 아닌 이 성과 계획 위주로 해서 일단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상생활 계획을 하시면서 내가 인풋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웃풋을 하면서 내가 체크하면서 내가 어떻게 달성했고 못했고 왜 못했는지 뭐 이유를 쓸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코멘트 쓸 수 있겠죠. 뭐 게을러서 늦게 일어나서 늦게 자서 이런 것들 쓰면서 체크하면서 내가 한 달치를 계속해서 한 달 내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간이나 일간 같이 사용하지 말고 달력만 사용해도 충분히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간단 명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력 하나만 잘 활용해도요, 한 달 내내, 12달, 1년 내내 누구보다도 다이어리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이어리를 예쁘게 꾸미고 색칠하고 뭐 그림 그리고 다 좋거든요. 블렛 저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자기의 발전에 있다고 하면요, 꾸미는 거는 그냥 부가적인 거고요. 예. 그리고 어떤 동기부여를 일으키기 위해서 뭐 예쁘게 꾸미고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활용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 발전, 그게 목표라고 하면요, 시간 계획, 어떤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요, 꼭 이 스마트 목표 설정 기법과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는 달력이 너무나 좋은 도구, 툴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지만 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게 있거든요. 다이어리는 가죽 다이어리 커버, 뭐 비싼 명품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예. 집에 있는 노트 가지고도요, 달력 손그림으로 그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예, 전혀. 다만 하나 조언을 하자면
되도록이면은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이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여러분의 샤프가 됐던 연필이 됐던 펜이 됐던 펜과 직접 실물로 된 그런 종이, 노트, 다이어리를 사용하시는 걸 저는 더 추천합니다. 예, 이게 과학적으로도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 쓴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각인이 된다는 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이제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됐지? 라고 좀 궁금해 하신다면요. 인터넷 검색하셔도 되는데 책 중에서 아웃풋 트레이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바사와 시온,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의 책인데 그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직접 내가 손으로 쓴 게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면 세라빠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추천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책,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강규형 그 대표님의 책이 있는데 너무 멋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즉시 적용해서 실행하신다고 하면요, 이 영상 무료 영상이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